여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숙소가 있습니다. 차가운 북극 바다 위 홀로 선 등대. 차도 도로도 상점도 이웃도 없는 외딴 섬에서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20여 년 전 기자였던 한 여성이 사람 하나 없는 이 외딴 섬에 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외딴 섬에 살아보는 것은 그녀 엘레나의 오랜 꿈이었죠. 그렇게 20년 동안 엘레나는 섬의 유일한 주민으로서 이 섬을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숙소로 바꿨습니다. 우연히 그녀의 이야기를 접한 저희는 그곳에 직접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노르웨이로 렛츠고! 그리고 바로 오늘 그곳을 향해 아주 긴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런던에서 비행기를 타고 노르웨이 북부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보이는 풍경이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아직도 눈이 내리는 이곳은 북의 관문이라 불리는 트롬소입니다. 와, 눈 오는 거 보소. 3개월 만에 다시 트롬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내일 긴 여정을 해야 됩니다. 운명이여 안녕. 지금부터 300km가 넘는 거리를 더 가야 하는데요. 와, 진짜 조그맣다. 뭐 전세기 타는 것 같아. 한 번에 30여 명만 탈 수 있는 소형 여객기를 타고 이동한 뒤 다시 지역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는 내내 진짜 풍경이 액자예요, 액자. 그렇게 24시간 동안 달리며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저희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 차가 우리 기다리는 거. 바로 저희를 섬까지 안내해줄 프로도 아저씨입니다. 6년 전 지붕을 고치러 섬에 방문했던 프로도 아저씨는 섬과 엘레나 모두에게 반해 지금은 섬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육지의 끝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저희는 당분간 육지에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저 빨간 보트인가 봐요. 근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씩 긴장이 되더라고요. 과연 섬생활 유래랑 잘 맞을까? 문제는 안 맞아도 더 이상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가면.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육지요, 안녕. 프로도 아저씨와 함께 시작한 보트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바람이 너무 세서 눈을 뜰 수가 없었고요. 파도는 잔뜩 성이 나 있고 파도 장난 아니다. 게다가 아니 지금 갑자기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슨 이 미친 날씨가. 너무 아파. 정신없이 우박에 얻어맞는 사이 섬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날씨야? 아니 배가 안 가도 아프네. 나 머리 봐. 노르웨이. 이 섬에 살러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래서였구나. 첫날부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와우, look at that. Elena have lost 2 boats here. One here Uh-huh. and one with a floating bridge here. 아, And this beam you see here. is it? 이 섬은 바람과 파도가 거세서 보트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배를 선착장에 대고 묶어두었지만 이제는 리프트로 아예 배를 섬 위로 끌어올려준다고 합니다. 이 섬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정박하는 걸 처음 봐요. 섬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저는 어려울 줄은 알았는데 채찍으로 얼굴 수두개 맞는 줄 알았어. 우박의 환영을 받으며 도착한 섬은 생각한 것보다 더 척박한 느낌이었는데요. 선착장에서 저희가 머무는 숙소까지 가기 위해선 300개의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지금은 이 300개의 계단을 올라서 이 메인하우스와 등대로 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여기다 케이블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실어 나를 수 있게. So we will build it here. Elena had one. The first she came here, but it was broken. So we will build a new one, and we will celebrate that day. This is a bench for old guys who need rest. And me and Elena is sitting here every time we're going up here. Yeah. We stop here. 계단을 올라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은 등대지기와 그의 가족들이 살던 등대지기의 집입니다. 손님들이 묵을 수 있는 방과 다이닝룸이 있는 이 섬의 메인 건물인데요. 근데 저희 숙박은 여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굉장히 특별한 방에 묵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제일 비싼 방인데요. 1박에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숙소가 1박에 250만 원이나 하냐고요? 그건 바로 저희가 머물 숙소가 평범한 숙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가 저희가 묵을 숙소입니다. 이곳은 무려 110년째 이 섬을 지켜온 등대입니다. 엘레나가 처음 이 섬에 왔을 때 등대가 매우 낡고 오래되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오랜 리노베이션 끝에 바뀐 등대. 지금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와, 뭐야? 진짜 등대잖아? 아, 생각보다 안에가 너무 편안한 집처럼 생겼는데요? 오, 예쁜데? 저는 빨리 본격적으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 지금 뭔가 내부가 등대라고 안 믿겨요. 지금 여기가 거실 같은 공간인가 봐요. 이거는 난방기구 돌아가는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커피나 와인 마실 수 있는 잔이 준비가 돼 있고요. 이 소파는 들어 누울 수 있는 용이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여기 있었던 등대 설계도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있는 위치가 실제로 등대가 있었던 곳인데 등대 대신에 묵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하네요. 이런 데까지도 뭔가 박물관처럼 조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뭘까? 등대 일지 같은 걸까요? 등대 숙소의 2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대감을 안고 올라가 봤는데요. 우와, 와, 너무 낭만 있다. 저는 이렇게 침대 공간 위에 이렇게 하늘이 뚫려 있을 줄 몰랐어요. 아니, 이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하늘이 360도로 다 보이겠어요. 와, 무슨 침대 선상에 이런 게 있냐? 너무 신기하다. 침대에 누워서 창문을 올려다보니 이야, 여기가 등대 아니라는 게 온전히 실감이 나네요. 이런 숙소배는 처음이에요. 여기가 진짜 특별한 게 보통 등대를 이용한 숙소는 등대지기의 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등대로 쓰였던 공간을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직접 바꾸신 거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다시 개조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섬 같은 경우는 용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들은 헬기로 배송을 받기도 하고 배로 가지고 오더라도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부들이 직접 짊어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노력이 들어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침실 이쪽에는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 화장실 가는 길에 샤워 가운도 있어요. 너무 귀엽다. 침대랑 세트예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굉장히 모던합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보이는 뷰가 미쳤습니다. 와, 이게 진심 화장실 뷰가 맞나요? 자, 이제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는 과연 어떤 풍경이 있을지. 이 숙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등명기가 있던 등롱인데요. 진짜 특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을 때 보이는 이 풍경의 감동은 정말 말로 다 못할 것 같아요. 표현에 진짜 지금 360도 뷰가 미쳐서 너무 예뻐. 이 뷰를 단독으로 고요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이 숙소의 미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절경이다. 진짜 저 멀리에는 설산이 보이고 구름이 360도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네. 그러니까 진짜 미쳤다. 하늘 속에 있는 것 같아. 와, 난 진짜 이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다.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경험. 사실 저는 이미 이 숙소의 가격이 납득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 공간을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령 이거 유리 같은 경우도 다 직접 헬기로 날라온 거라고 해요. 침실에서도 뷰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유리는 몇 톤이 나간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헬기로 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배로 싣기에 크고 무거운 물건들은 모두 헬기로 실어온다고 합니다. 이 공간에 정말 엄청난 노력들이 들어있죠? 올라가기 좀 무섭더라고. 깨질 것 같아. 그치, 너 같은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강화 튼튼한 강화 유리를 지금 했다는 거잖아. 내 목소리 올려. 그러고 있으니까 뭐 홀리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숙소 비용이 높긴 하죠. 대신에 이게 다가 아닙니다. 250만 원에는 섬까지 들어오는 왕복 보트 비용, 현지 재료로 만든 3끼의 식사, 섬 주변을 둘러보는 하이킹 가이드 투어와 카약 대여 등
부대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나가면 되는 건가? 이 등대 숙소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바로 바깥에 직접 나가볼 수 있다는 건데요. 문을 여니 날씨가 또 변해 있었습니다. 우와 미쳤다. Holy shit. 우와 눈송이 날리는 거 봐. 지금 세상에 눈발이 장난 아니게 날리는데 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미쳤다. 아니 여기 뭐 스코틀랜드야? 아니 올 때는 우박이 되더니 날씨가 파랬다가 지금 갑자기 또 폭설이 와요. 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와요. 미쳤나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우와 너무 많이 와요. 야 이게 우리 숙소 앞 풍경이라니 진짜 미쳤다. 아니 이런 풍경을 보려면 보통 눈이 올 정도로 높은 산 위에 몇 시간을 걸쳐서 올라가서 굉장히 힘들게 봐야 되는 풍경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로 집 앞에서 볼 수 있다니 미쳤다. 와 아니야 이렇게 사실 눈이 오면 생각해보니까 산에도 못 올라가. 이건 볼 수 없는 풍경이야. 아니 방금 전까지 아니 바로 뒤에만 봐도 설산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완전 푸른 산 풍경이에요. 신기하게도 곧 눈이 그치고 다시 맑은 하늘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방명록도 있거든요. 리틀 아일랜드 라이트하우스 이 게스트북이 따로 아예 만들어진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손님들이 다녀간 평이 있어요. 2003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이 말이 진짜 많아요.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The most perfect place to pause and take a breath.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정말 인생에 한 번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잊지 못할 경험이 되는 장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대 구경을 끝냈고 식사를 좀 하러 가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원래는 엘레나가 이 저녁 식사를 메인으로 준비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섬을 잠깐 떠나셔서 옆 나라 스웨덴으로 가신 상황이에요. 자리를 잠깐 비우신 상황이라 가지고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요리를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서 같이 식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풍경 좋은데, 장난 여기는? 아니다. 미쳤다. 너무 진짜? 좋다. 오길 잘했다. 오길 잘했다. 사실 저희가 맨날 쉽게 특이한 거 찾아서 도전하고 막 과감하게 도전하고 이런 거 같지만 사실 저희 걱정도 많이 하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아 이게 내가 이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이게 잘한 선택일까? 이런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 후회한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오길 너무 잘했다. 괜찮은데? 이후 저희는 섬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피자를 먹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밥 먹고 다시 등대로 돌아갑니다. 우와. 와 여기 숨 막히는데?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저기 또 비 오는 건가? 대자연. 와, 되게 구름 그림자가 저렇게 바다 위에 새까맣게 보이냐? 이렇게 뭔가 어디 배경화면에서 볼 것 같은 그런 풍경을 실물로 내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노르웨이 다시 오길 너무 잘했다. 저기요, 며칠 전에 약간 후회하신다고 그러던데. 아니 며칠 전도 아니야 어제. 어제? 아니 노르웨이를 내가 왜 다시 오기로 했을까? 도대체 노르웨이를 내가 좋아했던 이유가 뭐지? 그 감정이 정말 진실이었나? 이런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빨리 철회를 하신다. 저걸 봐! 저 풍경을 보고 어떻게 노르웨이가 안 좋았다 할 수 있어. 계속되는 감탄과 함께 어느새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에 올라가서 밤 풍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떨지. 우와, 완전 어둡다. 와, 완전 까매요. 지금 사방이 다 굉장히 어두워요. 아니, 이 숙소가 극야기간, 여기 겨울 기간에 오면 주변에 오로라가 엄청 보인대요. 근데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360도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숙소가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여기는 오로라 보는 거에 최적화된 숙소인 것 같아요. 조금 무섭긴 해요. 왜냐면 빛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외에 등대지기들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미쳐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주변에 지금 소리가 장난 아니고요. 빛
밥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등대에 홀로 살아야 됐다고 생각하면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빨리 자러 가야겠어요. 저희 자러 갈 수 있는 숙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침실이 바로 여기 있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빠밤빰. 여기 아까 가운이 있길래 한번 입어봤습니다. 너무 안 어울리죠? 지금 실내 온도 12.6도. 밤이 되니 실내 온도가 꽤 낮아졌습니다. 12시 이후로는 전기랑 가스를 다 끈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데워진 온도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미 춥거든요. 잘 잘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거 외에 하나 걱정되는 점은 아무래도 천장이 뚫려 있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빛이 들어올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침대 위에 보니까 이 안대가 있더라고요.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눈을 가리고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과연 잘 잘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결국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는데요. 잠을 일찍 깨긴 했는데 그게 또 마냥 기분 나쁘진 않은 게 어쨌든 딱 눈 뜨자마자 파란 하늘 보이고 자연광을 받으면서 일어나니까 뭔가 자연 속에 있는 기분 같아서 나름 상쾌하더라고요. 그렇게 등대에서 맞는 특별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끝에선 등대, 고요하고 아름다운 주변 풍경. 그걸 오롯이 홀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등대에서 며칠 지내보니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이 등대타워에 머무는 거에 작은 단점이 있다면 계단 올라갈 때마다 자꾸 여기저기 부딪힌다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약간 거래대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은 좀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제도 조금 세게 부딪혀가지고 지금 멍이 하나 들었거든요? 여기 지금 무릎에 멍이 하나 들었어요. 아파. 그게 바로 여기가 호텔이 아니라 진짜 등대였다는 증거죠. 그 외에도 물을 처음 틀었을 때는 수압이 좀 일정하지 않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아래 우물에서 물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이 높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생기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물을 어느 정도 틀어놓으면 금세 안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였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갑자기 발전기가 고장나 버린 건데요. 결국 지금 제너레이터를 껐고 전기가 다 멈췄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 물도 못 쓰고요. 화장실도 못 내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도 못해, 물 마시지도 못해. 우리 같은 경우는 전기로 하는 스토브다 보니까 그것도 더 이상 작동이 안 되고. 필터가 약간 부서져서 거기가 새가지고 기름이 다 새는 것 같아요. 그 필터를 지금 고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이 켜지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 전기 스토브가 꺼지니까 너무 추웠습니다. 왜 이게? 이게 들어오는 게 많은 게 이게? 이제 켜졌다. 완전히 켜진 거야 이거는? 픽스 이지래. 픽스? 고쳤대? 고쳤대! 진짜? 고쳤대! 우리 살았어! 와 빨리 스토브 켜. 아이 추워. 스토브 켜 빨리. 그래 스토브 안 켜고 뭐해. 물론 이 문제는 엘레나와 프로도가 둘 다 섬에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아마 손님으로서 왔을 때도 이런 일을 겪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두 분이 있으면 사실 웬만큼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두 분 다 지금 섬을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1시간 정도 만에 지금 어쨌든 해결이 됐습니다. 혼자 살 때 이러면 진짜 어떻게 하지? 와. 겨울에는 끔찍하다. 덕분에 외딴 섬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 하이킹을 좀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섬이 이 등대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풍경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섬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볼거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방에 눈이 와 있으니까 저희가 어디 뭐 한겨울에 찍은 영상 이제 올리는 것 같지만 여름의 시작이 가까워졌습니다. 여기는 5월 말까지는 보통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이 주변으로 보이는 섬 풍경이 너무 멋져요. 저기 보이는 설산이 로포텐이라고 하는 제도거든요. 저기가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 섬 어딜 가나 저 설산 풍경이 보이는데 정말 멋있어요. 이 비현실적인 풍경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황홀한 기분이 들어요. 이 섬의 총 면적은 0.67제곱킬로미터 정도래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섬 전체를 다 둘러볼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이 섬의 이름인 리틀로이 자체가 작은 섬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섬에 과거에는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 지금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바로 저기예요. 저기 지금 집들이 하나씩 보이죠? 여기가 아마 배들이 정박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해변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마을이 있고 사람이 살았던 게 거의 6, 70년 전이거든요. 그때 사라진 마을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근데 말투가 맨날 신기합니다요. 신기하구만요. 약간 마을이 어떤 느낌으로 있었을지 약간 상상이 가는데 1950년대를 마지막으로 이 섬에는 더 이상 개인 거주자가 없었다. 이게 실제로 그때 사람들이 살았던 집의 형태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터밖에 남지 않는 이유는 섬을 떠날 때 집 채로 전부 가지고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하룻밤을 지내보니까 여기서 산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의 봄의 끝자락에 왔는데도 여기가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이 섬에는 지금 나무가 없단 말이죠. 이런 데에서 연료를 구하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모터도 없는 배를 타고서 이 섬에 살았던 시기에는 정말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추웠을 것 같아요. 도착. 저희는 다시 등대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니까 그새 또 날씨가 맑아졌네요. 여기 살면서 이렇게 하루에도 다양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250만 원이나 하는 숙소에 묵고 살 수 있는 이유, 저희가 뭐 갑자기 어디서 로또를 맞았냐, 표심을 잃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가 공사 중이어서 손님이 머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묵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등대라는 숙소에서 손님으로서의 경험도 궁금하지만 무인도가 된 섬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 섬에서 볼 수 있다는 범고래와 독수리도 보고 하이킹과 카약도 즐기고 섬살이의 로망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2박 3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이 등대에서 손님으로 살아보는 경험은 오늘까지지만 저희는 이 섬에서 남은 한 달 보내면서 더 다양한 경험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섬 생활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이 섬 생활 어떻습니까? 춥고 좋습니다.